여러분 오늘 우리 유수와 창의력 일곱 번째 시간이 수업 시간이 아니고 뭐다? 그런 거 하나도 그럼 뭐 일곱 번째 수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1% 새롭게 일곱 번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요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안 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우리 동업자라고 했죠. 여러분은 단순히 듣고 나는 단순히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다. 동업자로서 함께 갖고 나가야 되는 성장의 마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말 한마디가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마디가 될 수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말의 공부 이런 거는 차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나는 지금 여러분들 3월 24일이에요. 24일 밤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라고 했죠. 인터뷰는 우리 이 뉴스와 창의력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이미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뷰라는 말이 굉장히 좁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또한 최고 수준에서 인터뷰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다. 뷰라는 것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니고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 뷰라는 게 그냥 뭘 본다는 게 아니라 뷰라는 건 만난다는 거. 인터 뭐 사이에 이런 사이라는 건 뭡니까? 너와 나의 사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죠. 함께 만나는 모든 생각, 행동, 태도 이런 게 다 인터뷰예요.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인터뷰라고 이렇게 그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종이 사진을 안 뒤져도 네이버에 하면 국립국어원에 그 표준 국어 대사전들이 있죠. 그리고 사전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나 찾기가 쉽게 돼 있다. 거기 보면 인터뷰에 대해서 뜻을 굉장히 좁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넓게 하는 거죠. 우리의 공부의 특징이 뭡니까? 넓고 깊게 높게 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깊게 높게 넓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에요. 여기 내가 꽂아놨나? 그렇죠? 내 자신이 현실이고 세상이고 우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부실하면 세상도 부실하고 우주도 부실한 것이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일상의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은 다 인터뷰예요. 자, 인터뷰. 여러분들 만나는 게 인터뷰죠.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터뷰의 연속이다. 요렇게 인터뷰라는 그 개념을 잉태적 차원이라는 것은 뻔하고 식상한 단순하고 상투적인 진부한 이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Beyond the news. 새롭고 넘어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최고 수준이 되는 거죠. 수준을 자꾸 높이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자꾸 넓어지면 그 말은 무슨 가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넓어지는 그러려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을 그 좁고 나를 가두고 얽매이고 있던 구닥다리 이런 개념들, 생각들,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과정, 해체와 단절이라고 했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뷰인데 인터뷰에 대해서 내가 자료도 주고 그래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인터뷰라는 이 종류, 인터뷰가 잘 되면 다 잘 돼요.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다 잘. 항상 별이와 고갱이의 차원을 생각해야 한다. 짜잘한데 매몰돼 버리면 큰 걸 못 보고 나중에 쓸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엉뚱하게 하기 쉽다. 항상 시대에 맞는 공부, 또 때로는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삶을 가꾸는 그 깊은 차원,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가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굉장히 정말 공부 같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독특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인터뷰인데 7, 8에 쓴 김에 두 가지의 그 말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에는 인터뷰어, 인터뷰이, 어는 ER이죠. 보입니까? E는 EE다. ER은 행위의 주체 같은 거고, 그렇죠? 인터뷰어, 인터뷰이라는 말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은 필요할 때 적당히 알아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어 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게 취업을 위한 어떤 인터뷰를 할 경우에 거기에 어떤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원자한테 예를 뭘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인터뷰어로서 질문을 하는 거고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인터뷰이라고 해요. 인터뷰이.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인터뷰어고 EE를 붙이면 인터뷰이에요. 인터뷰이.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터뷰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라는 말을 아는 게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냐 인터뷰이냐 요렇게 해야 되지. 인터뷰라는 단어만 알면 부족하다.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라고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목 있잖아요. 목 다 있죠. 목 한번 만져보세요. 이 목. 여러분들 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목이다? 목이죠. 사람 누구나 동물도 다 목이 있죠. 그런데 목도 이거 지울까? 목도 그냥 말로 설명이 되겠네. 목도 목의 앞쪽이 있고 목의 뒤쪽이 있는 거예요. 목의 앞쪽 목을 멱이라고 합니다. 멱. 앞쪽 목. 그냥 목 이게 있는데 목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쪽 목은 멱이라고 합니다. 멱. 뒤쪽 목은 뭡니까? 목 뒤에 있는 거. 덜미라고 하죠. 덜미. 화면에 보이나요? 안 보여도 됩니다. 말을 하니까. 덜미라고 해요. 덜미. 그러니까 앞목은 멱이라고 하고 뒷목은 덜미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덜미를 잡혔다 이러면은 뭘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런 걸 하다가 들켰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목 덜미를 잡혔다 이렇게 하는. 덜미가 잡혔다는 것은 목 뒤가 잡혔다는. 멱은 뭡니까? 멱. 많이 쓰는 말은 우리가 멱살 잡다는 거예요. 목 앞부분에 있는 살을 멱살이라고 합니다. 멱 두 단어죠. 그러니까 저번에 할 때 두 단어를 읽은 게 뭐였지? 두 단어를 하나 읽었는데 감동. 보통 감동은 그냥 감동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감해야 동한다 이렇게 했죠. 감의 차원이 중요하고 감의 차원만 되면 동하는 것은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지금 감의 차원이 되도록 감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영혼의 차원에서 받는 영감이라고 했죠.
영감을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되면, 방향이 제대로 잡으면은 이제 가면 되는데, 열심히. 천하에 깨어른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잡혔는데 깨어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뱅뱅 돌고 어정쩡 하다가 그래 되기 쉽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데, 감해야 동한다. 두 단어를 읽으면 좋다겠죠? 그리고 이제 멱살을 잡고 싸웠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멱살을 잡혔다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싸울 때 멱살 같은 거 이렇게 막 잡고 하죠. 운동할 때도 뭐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멱살 이렇게 보다는 멱의 살이다. 멱살. 멱살. 목의 앞부분에 있는 살점이 이게 멱살이에요. 멱살을 잡혔다. 그 다음에 목덜미를 잡혔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목이라는 단어 하나 하면은 그냥 목인데 연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인데 그게 목은 몇과 덜미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우리 인식이 목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을 깊게 만드는 거다. 알겠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라는 말이 인터뷰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뉴스 표현에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걸 비운한다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가장 중요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는 뭐다? 내가 내 자신이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어가 돼야 된다 하는 이것은 통념적으로 없는 거예요. 인터뷰어라는 말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 인터뷰가 되는 사람. 보통 분리해놓죠. 내가 내 아닌 사람. 주로 이제 기자들이 그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가 누구를 인터뷰하는 이렇게도 쓰는 건 더 좁은 의미죠.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있고 주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개념이의 인태적 고통 차원에서, 즐거운 고통 차원에서 우리 인식을 넓히니까 우리의 생각, 인식을 넓혀주지 않는 공부는 제자리 걸음이고 그것은 대처하는 수단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된다. 껍데기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다 알고 하는 걸 억지로 막 해가지고 내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부실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두 가지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죠.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인터뷰라는 말에 대해서 1% 차별이 아니라 99% 차이지만 우리 그래도 최대한 낮추었어. 진짜 실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인터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터뷰는 누구다? 내 자신이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하고도 얼마든지 하는. 내가 지금 대나무하고 이게 성장의 마디라고 했죠? 이게 뭐 성장의 마디라고 했다. 성장의 마디는 이 대나무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저 뜨는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뭐 안 되죠? 태양이 없으면 뭐 지구는 순식간에 뭐 영하 500도 돌덩이 돼가지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 태양이 태양을 보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전하고, 내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갖기 이전하고 그 태양이 보는 게 그냥 오늘도 태양이 그냥 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비욘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가 태양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한창 피고 있는 백합꽃, 배나리, 산수유 이런 어떤 또 매화 이런 그 화단의 꽃을 보면서 함께 만나는 대상이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뜨든 하여튼 일어나서 만나는 모든 사물이 인터뷰의 대상이에요. 인터뷰의 대상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인터뷰라는 것을 이렇게 넓게, 깊게, 높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게 단절되고 해체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좀 통념적으로, 평균적인 생각에 많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회 통념에 머물면 우리는 진보할 수가 없다. 나아갈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
향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 성장의 마디를 올려가는 그런 게 많아져야 어디서부터 내 자신한테부터 많아져야 사회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의 이 매력적인 뜻을 확실히 알겠죠? 모든 것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가장 잘 만나야 될 게 내 자신이다. 내가 내 자신의 인터뷰가 되고 내가 내가 인터뷰가 돼가지고 자기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대화. 그런 걸 소홀히 하면 그런 걸 소개하면 이 자기 소외라는 말 압니까? 소외라는 말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떨어져 나간다. 우리 뭐 학교 폭력할 때 왕따 이런 말, 왕따도 일종의 소외죠. 소외시키는. 멀리 내가 내 스스로 소외될 수가 있다. 내가 내 자신과 친하지 못하다면 내가 스스로 소외되는 거죠. 굉장히 그런 상태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친해야 모든 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거리가 멀으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오만 오물잡탕이 다 들어올 수가 있다. 내가 내 자신과 친해져야 된다. 소외가 아니라 친해져야 된다. 내가 내 자신과 친함. 요 친자하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친구, 뭐 부모할 친. 이 친하고 신은 같은 뜻이에요. 친해야 협력도 되고 그래 되겠죠? 창이 새로움이라고 해서 친하지 않으면 사이가 밀접해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협력도 되고 그렇게 나오겠죠? 내가 모자라는 걸 다른 사람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팀워크이잖아. 모든 경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내 스스로 친해져야 된다. 매우 중요한. 내가 내 자신과 거리가 멀고 소외되어 있으면서 무슨 그게 새로움이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와 고갱이 이런 차원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성장시킨다. 성장시킨다는 말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내 자신과 인터뷰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내 자신과 인터뷰를 많이 하면 그 외 인터뷰는 취업 인터뷰, 작업 인터뷰 어떤 인터뷰라도는 강그 목장, 강과 고갱의 차원에서 보면 그 밑에 따라온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어떤 인터뷰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과 인터뷰가 그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일상화되면 다른 거는 저절로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이 고급 공부다. 그런 게 우리 사회 이런 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데 대한 인식, 체험, 체득 몸으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느끼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돼요.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휴대폰, 뭐 그다음에 밥 먹는 밥그릇, 뭐 라면, 그다음에 접하는 개, 고양이, 동물, 태양,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터뷰이다. 뭐 2차적인 인터뷰예요. 자기 자신과 인터뷰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벤치에 앉아서 꽃을 보고 할 때 내가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인터뷰예요. 그게 셀프 인터뷰 같은 거죠. 셀프 인터뷰.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인터뷰,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터뷰다. 지난 시간에 다음 주 내가 그 문자로 알려주겠지만 다음 주는 5주차가 되나? 5주차 3월 29일하고 4월 1일은 그 학교 강의실 수업이에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강의실 다 알죠? 그게 강의 계획서에 예고한 대로 4번의 그 강의실 수업이 있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그 첫 번째가
강의실에서 만나든 동영상으로 만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다음 주다. 다음 주. 그리고 지난 수업에 여러분들 나무를 한 그루 다 심었죠? 나무를 하나 다 이제 심었죠. 식목. 이제 이 식목을 이제 여러분들을 삶 속에 일상 속에 나무 실제 식물도 뭐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다 광합성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양소를 먹고 뭐 똥오줌을 하고 다 해서 생리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목을 했는데 나무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 식목 하나 다 이제 우리가 심었죠. 그게 그냥 놔두면 결실이나 수확으로 해가지고 이어질 수가 없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이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를 잘 내려는데 이 북돋움의 노력이 없으면은 이건 절대 안 돼. 다 가짜다. 아주 정성 들여서 내 자신의 뿌리를 내한테 심어놓은 그 나무도 이름을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주세요. 정해줘가지고 내한테 자라는 나무는 무슨 나무다 이름도 정해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실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양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마인드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뉴스 마인드는 뉴스고 같은 말이죠. 비욘드 마인드. 이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한데 또 하나가 여러분들 메타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메타 이렇게 씁니다. 이 맨 비욘드의 뜻이에요. 뭐 넘어선다 이런 뜻이죠. 넘어선다.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하거든요. 메타피직스. 피직스라는 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을 넘어서는 이런 걸 해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이제 메타라는 것은 물리현상, 눈에 보이는 물리현상 너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뭔가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피직 하면은 물리학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말은 뭘 넘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욘드하고 거의 같죠? 그래 메타가 있고 자 메타가 M이라 합시다. M 맞지? 그 다음에 이 강을 건너간다 할 때 이 건너간다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뱅뱅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건너간다는 건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트랜스라는 말 이 적도로 많이 쓰죠. 메타도 그렇고 이 트랜스는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건너간다? 내가 말하면 새로움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걸 건너갔거든요. 뭘 타고? 뭐 떼목을 타든지 뭘 타든지. 이게 트랜스는 T다. 그러면 이런 용어는 사전에 없죠. 우리 공부할 때 만들어내는 여기다가 마인드를 붙인다. 복잡한 NBMT 마인드로.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쉽도록 뉴스와 비욘드와 함께 뭐 MT를 간다. 뭐 그거야.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저게 그 좀 느낌이 알기 쉽도록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 표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와 비욘드의 마인드를 데리고 MT라는 건 원래 멤버십 트레이닝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들 MT도 가고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런 NBMT 마인드 이런 거 여러분 내가 학습 자료 올려놓은 거 보면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CEO가 사원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그냥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죠. 자기한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데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사람을 전체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머스크라는 말을 할 때 항상 머스크와 마스크가 비슷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우리가 늘 쓰는 일상화된 이 마스크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 발음이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그 표현이 네, 표현을 전달하고 뭘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면 뭐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압축해서 많이 생기고 우리 여러분 알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런 식의 내로남불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복잡한 상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하면 빨리 알아듣거든. 그게 물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잘못 그 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일단 놔두고 요렇게 말을 줄이고 그다음 비슷한 발음으로 묶고 하는 것은 어려운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뭐 스토리라고 할까? 그 사람이 20살 때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와서 그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주의 꿈을 키우는 이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뭘 발상하고 뭘 추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 그런 게 풍부하죠. 자기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 돋는 걸 어디다 가꾼다고 했죠? 어디다가? 심전이라고 했죠. 심전. 여러분들 이제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들 이제 농부예요. 여러분들은 정직한 농부다. 농부는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잘 자라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다 따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하고 인터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는 곡식은 곡식이든 뭐 과일이든 간에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뭐 발자국을 듣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벼나 뭐 보리나 이런 뭐 사과 과일 같은 게 그건 아니라 그만큼 정성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북돋아야 그게 잘 자라서 결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수백화 하나를 잘 가꾸면은 수확이 많이 나옴. 우리가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입만 벌리고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은 다 내 자신에게 들어있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가짜는 다 망치로 깨부셔야 됩니다. 심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밭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마음의 밭 이것을 합치면 생각할 사자예요. 생각하는 게 뭐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면 그 심전 그 마음의 밭에 무슨 놈의 곡식이나 이런 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체와 단절 잘 해서 타격해서 이제 씨를 제대로 뿌려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우리가 심전에다가 이미 심었다 지난 시간에 그게 잘 자라도록 하는 그 정직한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직한 농부의 자세로 평생 북돋우는 자세로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새 별이와 고갱이 차원의 실력은 신압으로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는 걸 신압으로라고 합니다. 신압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붙게 되고 향기라는 것은 억지로 찌어짜가지고 향기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라는 게 어떻게 그냥 막 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 향기는 빼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향기다? 향수를 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향이다? 이건 향기예요. 좋은 냄새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 아무것도 안 되죠. 소비자는 그 기업의 호감과 매력을 느낄 때 엄청 달라지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정부, 그다음 대통령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호감과 매력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 못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막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배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봄꽃에 지금 한창 피어있는 백합이 이렇게 향기를 했을 때 그 향기가 어디 지금 그 나무가 어디 억지로 냅니까? 봄 기운에 뚫고 나르고 땅을 뚫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축적의 과정. 그런 축적의 과정이 없이
그걸 소홀히 하면서, 호리칠리의 자세를 소홀히 하면서, 뭐 어떻게 안 되겠나 식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잘못된 게 없는 거죠. 호감과 매력이라는 한계를 내 뿜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 나의 일상, 나의 삶하고 내 자신과 인터뷰를 많이 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호감과 매력을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 감해야 된다.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서 어떻게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냐.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람됨이고 실력이고 공부고 사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북돋을 노력을 통해서 그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나무가 꽃을 피는데 이거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 그러나 목자라는 뜻에 소박하다, 순수하다, 꾸미고마다 정직하다. 목요일 되면 특별히 생각하죠. 물론 월화수목 할 때 그 뜻이 있지만 목이라는 거 나무에는 계절로는 봄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계절로는 봄이고 또 뭐 어떤 성품으로는 뭐가 있는데 일단은 목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도 아니가 나무 이건 종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종이도 나무로 만들죠. 목은 순수하다, 정직하다, 소박하다, 꾸밈 없다. 그걸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무에. 나무를 이제 볼 때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새롭게 보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심어놓은, 내 삶에 심어놓은, 식목해둔 이 나무 이름을 하나 붙여보라고 했죠. 네이밍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한테 자라고 있는 나무의 이름을 정해주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아주 뜻이 좋은 이름을 다 지어줬죠. 이름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가치, 이름의 의미를 잘 실천하는 게 뭐다? 이름 값이에요. 이름 값.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에 식은 이 나무 한 그루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 잉태돼 있잖아요. 잉태. 예. 생물학적으로 여자나 암컷 이런 암수 구별할 때 이러지만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컨셉에 이제 잉태라는 뜻이 있다겠죠? 컨셉트, 함께 잡는다. 이 사전처럼 보면 두 번째 뜻은 잉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념을 이제 그냥 필살기로 듣고 그 흩어지고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어떤 중요한 뉴스 마인드, 비어마인드 이런 건 내한테 이제 완전히 생명체의 잉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내 피를 타고 돌거든. 뭘 다르게 본다는 것,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알죠? 핵심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에, think different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애플사의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애플사의 어떤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헤드라인인데, 헤드라인, 인터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인터뷰 헤드라인 그런 것만 확실해도 이번 우리 공부는 굉장히 알차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 말로 애플사의 어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에 다르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다르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르게 본다는 수준이 뭐냐는 거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수준으로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다르게 본다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게 다르게 어떻게 보느냐 말이야.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내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라면 디프런트라는 말 대신에 디프런트라는 말 대신에 이건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수강생 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청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10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있잖아요. 지금 말할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산과 죽음이라는 문제도 간단한 게 아니. 생물학적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물적으로 어떤 190살 산다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또 훨씬 삶의 폭이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 산과 죽음의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10년 전에 죽었지만 췌장암으로 죽었지만 지금 우리 시간에 끌고 오는 정말 맞죠? 공자 소크라테스 끌고 왔지 않습니까?
스티븐 잡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think different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different라는 말이 너무 길다. 길고 아까 말했듯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좀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야. 훨씬 간결하게. 스티브 잡스는 선하고 이런 수행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글씨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동양적인 사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디프런트보다는 나는 우리 수업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think new.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슬로건이 좋습니까? 내가 말하는 슬로건이 좋습니까? 나는 이게 더 간결하고 함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ew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그냥 엉뚱하게 새로운 것은 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different라는 것은 좀 가치가 반드시 그렇게 new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핵심 애플사의 상징적인 슬로건을 어쨌든 비욘드 하는,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어느 게 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공부의 자신감을 위해서 디프런트보다 싱크 뉴가 여러분 안 났습니까? 쉽고 간결하잖아요. 디프런트라는 말은 좀 어렵거든. 근데 뉴라는 말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think new 하는 게 나는 더 와닿는다, 우리 수업에. 스티브 잡스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스티브 잡스도 공감할 줄 알았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그게 우리의 공부가 항상 그런 최고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스티브 잡스 하면은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라는 말을 했고 전부 다 그냥 그 수준에 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건 검색해보면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제일 강조한 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말 쓰고 저 사람이 같은 말 쓰고 전부 다 같은 말만 쓰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갔잖아요. 얼마만큼? 1mm, 1cm, 1g, 1%.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호리철리라고 했잖아. 호리철리. 그게 쌓이면 뭐다? 이게 단단한 성자의 마디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해놨죠? 결국에 여기 뭐라고 했지? 나를 부강하게 여기 해서 요 think new라고 되어 있죠? 메모해 놓으십시오. 메모해서 이게 다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영양분이에요. 이런 걸 먹고 산다니까?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올해 2021년 신학기 개명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심었던 이 나무가 여러분들 10년 뒤에 잘 자라고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나무를 심었고, 그 소박하고 정직하고 꾸미 먹고, 그 나무의 이름은 이건데,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영양분으로 해서 항상 뭘 새롭게 내 일상이 진부하게 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데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요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이번 학기간 하는 이 공부가 추억이 되고, 또, 문득문득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일상을 밀고 가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런 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0년 되면 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할 텐데, 10년이 지나도 이런 게 생각이 날 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진정한 동영상이라고 했죠. 그걸 나는 생영상이라는 말로 저번에 소개를 했죠. 생영상. 이게 진짜 영상이죠. 요새같이 영상이 넘치는 시대에 돌아서 잊어버리고 일주일만 정말 가물가물한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생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그게 내 삶의 감의 차원에 대해서 세월과 함께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할 때 어디에? 내 몸속에. 이런 영상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어떤 기능을 응용한 거죠. 뭐 안경, 뭐 카메라, 뭐 녹화 이런 거 전부 다 내 사람, 내 눈, 내 기억, 내 몸의 확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사람의 어떤 신체와 완전 단절된 어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카메라 이런 건 전부 다 내 눈의 좀 더 확장된 것이다. 나의 기억이, 뭐, 컴퓨터라는 엄청난 기억좀 내가 기억이 돼야 그런 게 좀 확장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생영상이 될 때 우리의 공부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영상이 되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걸 해야 된다. 좀 절실하게, 뻔하지 않게, 식상하지, 진부하고 상투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부강이라는 말 있죠. 부강. 여기는 좀 나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부강이라는 말을 주로 나라를 뭐 튼튼하게 하고, 나라, 국가 있잖아요. 국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하는 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부국강병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좁은 설명이죠. 부강이라는 말은 나라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그 뜻도 보면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부강이라는 말은 일단 이렇게 써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죠. 부자, 풍부하다 할 때 그 부자, 강은 강력하다, 강하다 할 때 그거죠.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갖느냐? 기운을 왕성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운을 왕성하게 한다는 뜻으로 부강이에요. 기운을 왕성하게 한다는 게 부강이에요. 부강. 기운이 왕성하다면 다른 것도 잘 되겠죠? 뭘 실패를 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뭐 잘 돼도 겸손하게 더 노력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그게 별이와 도갱이 차원이다. 부강이라는 것은 기운이 왕성하게 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좁게 써버리면 그냥 부유하다, 그냥 강하다 이래 뿌리면 이게 별로 우리한테 이렇게 깊이 스며들지 않아요. 부강의 뜻은 기운이 왕성해지려고 하면 가짜 기운 말고 내 머리와 몸을 채우는 어떤 태도, 관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진부하고 식상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렇다면 기운이 왕성해질 수가 없잖아요. 설레지도 않고 그냥 뭐 단순 반복적이고 이래가는데 무슨 기운이 왕성해집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 내가 스스로 기운을 왕성하게 내려고 하면 말하자면 이 진부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단절하고 해체하고 새로움을 채워내려고 하는 그 설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왕성해지고 세상이 넓어지고 뭐 결국에는 내 자신이 내가 따옴표 해놨죠. 나를 부강해. 내가 부강해지면 나라도 부강해져요. 나를 빼고 나라가 있나? 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전에 우주 설명한 것처럼. 그럼 거기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런 의미에서 부강해지면 다른 사람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부강하게 만든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브라인드 체험을 해가지고 점점 우리 사회에 확실한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학력도 안 봐, 뭐 이렇게 학점도 안 봐, 뭐 자격증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큰 흐름이 뭔가 하면은 테슬라도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보냐 말이야. 학교도 안 봐. 학점도 안 봐. 그걸로는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있는 거죠. 그거 내가 몇 개 자료를 올려놨지만 그런 흐름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해도 아주 낮은 거죠. 그 사람이 학점이 4.5 만점에 4.4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뭘 못하면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 학점 같으면 평균 학점은 3점 정도만 하면 학점은 손해볼 것도 득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뭐로 이렇게 나를 보여줄 거냐 말이야.
그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로 보여주냐면 나는 진부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하고 식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연습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넓혀왔고 깊게 만들었고 높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콘텐츠가 뭐가 되죠? 내 안에 들어있는 나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런 걸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이든 기업이든 대한민국의 뭐 전 세계 모든 구글부터 삼성 뭐 그 다음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이 새 사업, 새 상품, 그 다음에 새 고객, 수요, 소비자 수요. 여러분들 소비자로서 내가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어떤 제품을 보고 저거 나한테 맞네. 내가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수요를 창출하는,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 투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터뷰어가 봤을 때 막연하게 그냥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전백패야. 근데 새로움이라는 게 잔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했듯이 크게 깊게 높게 한다는 것은 거의 사람됨을 그렇게 해야 호감과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호감과 매력이라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바탕, 태도 이런 것들이 밑에 이렇게 없으면 그냥 반짝 어떤 기교 이런 거 가지고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호감과 매력이라는 향기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요런 걸 증명해 줘야 된다.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런 게 있죠. 뭐 취업 준비생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지원 동기, 이유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사 후에 포부 계획 그게 제일 어렵죠. 나머지야 단순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인적사항 쓴다든지 뭐 다른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원했냐 말이야 여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어렵게 당연히 어렵죠. 고경이 비거리 차원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표현이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되면은 업무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 개사고 그거 다 죽은 내용이거든. 그런 속에서 지원서를 100번 써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부한 아니라는 거. 새로운 마인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호감감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이 아니라 거기에서 뿜어 나오도록 내가 어떤 걸 해온.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원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고 이런데 너무 잘 일치된다. 그럼 입사 포부는 이걸 더 발휘하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고객,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에도 훨씬 좋은 여러분들 ESG라는 개념 압니까? 지금 기업의 가장 전 세계적인 기업의 화두죠. 환경, 사회, 그 다음 기업의 운영하는 지배구조하는 그런 ESG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놔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강화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개념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새로운 비욘드라는 것은 기존의 좁은 데 갇히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가 정확하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가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어디 쓰이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하기 쉽다. 자,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런 걸 위한 좀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가 따로 좀 설명을 하고, 오늘은 5분 정도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의 뉴스 메이커로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이 지금 3월 24일인데 3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910년 3월 26일 1910년 이게
딱 지금 올해로 111년 전이에요. 외우기 쉽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을 받은 날, 니순 감옥에서 죽은 날이 3월 26일이에요. 3월 26일 오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많이 봤죠? 죽기 직전에 그 부모님이 해준 그 이 하얀색 한복을 입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옷을 입고 교수형으로 순직을 하셨죠. 이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삶이라는 이런 것은 우리 뭐 검색해보면 뭐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할 것은 뉴스마인드 관점에서 그리고 음수사원이라고 했죠.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20대 후반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무슨 여차저차해서 굉장히 좌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좌절.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후반에 그러다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연해주의 땅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 거기에 있었다가 우연히 그 안중근 의사가 좀 글도 쓰고 하는 조그마한 독립 관련 그런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사에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들렸다가 좀 인연이 있었죠. 뭐 이렇게 뭐 기자인지 하여튼 통신인지 모르겠는데 좀 참여를 했는데 우연히 들었다가 이렇게 좌절된 상태에서 그 전에 좌절된 상태에 들렸다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하얼빈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같은 게 없었다면 그냥 오랜만에 국수 같은 거 먹다가 그 사람이 오는가 봐. 왜? 자기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었으니까. 뭐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그냥 오랜만에 국수 한번 먹는데 누구 지나가는 말로 이토라는 사람이 온다더라면 그런가? 뭐 하러 오는가? 이런 식으로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그런 아너사의 삶 이런 것들은 역사에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항상 뉴스 마인드 비욘드 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 어떤 동양 평화를 깨는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걸 바꾼 거죠. 굉장히 큰 실패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바탕이 뚜렷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도 예사로 그냥 그런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걸 정하고 주변 사람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왜? 총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걸 작전을 하려고 하면 어디 그냥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해온 그게 27살에서 시작을 해서 28, 9에 거의 큰 좌절, 깊은 실망 이렇게 될 때 그걸 해나오는데 그런 현실적인 이또 온다 하는 거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거든. 그 어디 그냥 좌절했다고 해가지고 뭐 술이나 먹고 앉아서 뭐 터져가 있으면은 그런 소식을 몰랐겠죠. 항상 새로운 소식을 득하고 새로운 소식을 득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뉴스 마인드 같은, 비욘드 마인드 같은 게 작동하지 않았으면 아너사의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공부와 특별히 관련되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너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가 시간을 마치는 걸로. 자.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직전까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굉장히 글씨를 많이 남겼죠. 심심해서 남긴 게 아니라 그만큼 어릴 때부터 공부가 탄탄했다는 축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축적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은 뭐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액자 많이 봤죠. 손도장 찍고 대한국인 항상 대한국인이라는 글 손도장 찍고 하는 그 사진 많이 글씨 많이 봤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글은 한 200점 정도 남겼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물로 되어 있죠.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그 글씨는 6억인가? 그래 팔렸죠. 자, 임무 원력? 난성대어. 이것은 사람이 원료라는 것은 전에 최치원의 이야기 했죠. 원이라는 말은 그냥 멀리 거리가 멀다 의 뜻이 아니에요. 깊다 이런 뜻입니다. 깊다. 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말 뜻도 멀다보다는 깊다.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난성이라는 것은 이루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이룰 성자. 뭐다? 대업. 자, 여기서 대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대자. 이 대자를 보통 큰 대자로 읽어요. 큰 대자. 큰 대자로 하면 뭐 거창한 일, 큰 일, 뭐 누구를 저격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은. 이것은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크고자 어떤 외행적으로 크고 작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넓고 깊고 높고 그래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하다. 가치적인 측면이죠. 세상을 떠들썩하다고 하는 그게 거창한 게 대업이 아니라 작아도 훌륭한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업. 이 대자를 우리가 지금 내가 그동안에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비욘드 하는 모든 것은 이 대의 차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는 뭐다? 넓고 높고 깊은 게 대. 대학생 좁고 얕으면서 대학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가짜입니다. 전혀 대의 차원을 추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축적하지도 않으면서 넌 대학생이고 무슨 대학교 하는 것은 다 껍데기다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학생의 자격, 대학교의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껍데기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소프트웨어는 뭐냐? 실제로 높고 넓고 깊은 그 삶의 차원을 추구할 때 대의 어떤 그 의미가 비로소 이제 내 일상과 삶과 아주 절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개념과 인터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팔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대자라는 것은. 상형문자죠. 다리를, 이게 다리다, 다리. 다리고, 이게 팔이고, 이게 머리 부분인데, 머리 부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쫙,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 당당한 모습에 위에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펼쳐져 있는 이 팔 위에 나란히 있는 이 줄을 쫙 치면 이게 뭐죠? 바로 하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늘. 하늘은 넓고 깊고 높음의 상징이에요, 하늘이. 경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무슨 가톨릭 무슨 에서 이제 6억인가 주고 샀다고 하는데, 천이라는 것은 사람의 당당한 모습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하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마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짜잘하게 갇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펼치면, 대의 차원을 펼치면 하늘에 닿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닿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직한 내 자신의 넓고 깊고 높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의 그 모습하고 어떤 그하고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와 천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요런 걸 될 때 우리 자신이 좁아지지 않고 이제 별이와 고갱의 차원으로 다 되고 누구와 어떤 만남 인터뷰를 하고 해도 호감과 매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다음 주 월목은 되니까 안내를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걸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요 내용을 잘 되새김. 여러분 우리는 반추동물이에요. 소나 말, 염소만 반추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의미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예요. 우리도 그 개념이 잘 잉태되도록 계속 이렇게 그걸 끄잡아내서 이렇게 씹어야 된다. 그 반추 동물이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답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성장시킬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